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노동 지표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2% 하락하면서 3,3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36% 하락하면서 832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부터 힘들게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오전 장중 낙폭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10거래일 만에 3,400선도 무너졌습니다. 현재 시간 3,374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장 중에 계속해서 낙폭 커진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832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가 모두 강한 매도 보여줍니다. 개장 직후부터 외국인의 팔자세 거셌는데요. 현재 시간 외국인이 5,400억 원가량,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한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9,4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70억가량 강한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오후장 들어서 매도폭을 줄여나가면서 59억 원 팔자세 보여줍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18% 상승한 1,412원 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추론 능력을 한층 발전시킨 로봇 전용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로봇 전용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 1.5와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1.5를 공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는 시각, 언어, 행동 모델로 물체를 인식하고 지시를 이해해 물리적 동작을 수행하고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1.5는 구현된 추론 기능을 강조한 모델로 시각과 텍스트 입력을 바탕으로 계획과 추론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 로봇에 적용된 모델을 다른 로봇에 그대로 전이하는 제로샷 전이 기능도 구현하면서 국내 로봇주에도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주요 로봇주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보티즈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78% 상승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약간은 축소한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 14만 8,200원 지나갑니다. 에브리봇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브리봇은 11.35% 상승하면서 2만 300원 선 지나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는 선불이라고 언급하면서 조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에 매체들은 3,500억 달러를 먼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국의 관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는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와 2,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로 구성되는데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마스가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소식에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현재 시간으로 3.86% 하락한 4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도 3.7% 하락한 10만 5,500원 선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HJ중공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 보여주는데요. 8% 넘게 떨어지면서 2만 5,700원 선 지나갑니다. 카카오가 대대적으로 개편한 카카오톡을 두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이번 업데이트로 친구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 등이 기존의 목록형에서 격자형 피드로 전환돼 소셜미디어와 같은 형태로 바뀌면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카카오톡의 앱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까지 확산되면서 카카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번 카카오톡 개편이 유저의 전반적인 체류 시간 확대와 유저 수 대비 크게 낮았던 광고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개편이라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카카오 오늘 장중 6만 원 선도 무너지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의 주가 현재 시간으로 5.54% 하락한 59,700원 선 지나갑니다. 카카오페이도 오늘 주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4.86% 떨어지면서 52,800원 선 지나갑니다. 카카오뱅크 현재 시간으로 2.8% 하락한 23,000원 선 지나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환율에 대한 걱정까지 높아지면서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 대처해야 할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조정이 꽤나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개파락이 나오면서 출발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빠르게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또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추석 연휴 전에는 늘 어쨌든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하는 수요가 늘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여기에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증시가 좋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 조금 의구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달러 강세 쪽으로 좀 변환이 됐고 환율이 지금 또 1,400원대 위로 올라가면서 외국인 수급도 오늘은 강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우리 좀 불안한 상황, 관세나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이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선불, 현금으로 결국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러트닉 상무장관도 역시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일본만큼 한 5천억 달러 정도 한국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면서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핑곗거리를 찾으면서 우리 시장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계속 좀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걱정해야 할 수준일까요? 아니면 시장은 이것을 오히려 바닥으로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펼친 이 코리아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굉장히 좋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 이야기와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또 뭔가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프닝 벨도 울렸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주재하면서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도 참여했고요. 시티그룹, JP모건, 핌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UBS, MSCI 이런 대표적인 금융 투자사들의 CEO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국에 투자해달라.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해소할 테니까 한국에 투자해달라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주식이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PBR이 1점 초반대밖에 안 된다.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어필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크게 지정학적 두 가지의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평화적으로 해소를 하면서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를 줄이겠다. 그리고 작년에 계엄이나 탄핵과 같이 국내적인 정치적 불확실성도 역시 없애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또 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 관련해서 지금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엄격한 아주 강한 처벌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하겠다. 다시 한번 패가망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 3차 상법 개정, 만약에 국내에서 저항이 있어도 이것은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외국의 이 글로벌 투자 은행들 CEO 앞에서 이런 얘기를 천명했습니다. 자, 1차 상법 개정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주 충실의 의무를 확대했고요. 2차 상법 개정은 상장사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자, 3차 상법 개정안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자사주 취득을 할 때 1년 이내 아니면 또 기존 보유 자사주를 5년 이내 소각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어필을 하면서 오늘 증권주나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증시를 조금 더 올리고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고 싶었던 것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서밋을 주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혹시 모건 스탠리에서 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모건 스탠리 CEO에게 잘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헨리 페르난데스 MSCI CEO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잘 부탁한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재도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MSCI 편입,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을 조만간 공개를 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요. 국내에서 투자도 많아야 되겠지만 해외 자금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더 들어오려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고 이러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요. 과연 이런 계획대로, 로드맵대로 차곡차곡 진행이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거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향이 첨단 기술로서 기업이 확실하다고만 인정이 되면 모든 이 은행 금융계에서 서슴지 않고 돈은 다 잡고 해줍니다. 시설 투자 아주 힘이 많이 들고 이 자금 도입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첨단 기술로서 기업이 확실하다고만 인정이 되면 자금 문제는 크게 걱정하시도 은행은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돈 되는 테마인 섹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오전장을 잘 봤을 때 이런 섹터, 이런 테마가 돈이 될 것 같다,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팀장님 금요일에 뵙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이나 섹터, 테마가 좋을까요?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창현 팀장이 픽한 오늘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화장품 쪽을 고르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은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됩니다. 이러면서 추석 연휴에 아마 그리고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특수를 볼 수 있을 만한 화장품주들을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지금쯤엔 이제는 화장품주들을 좀 담아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 봤을 때 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9월의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시면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체 6억 493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 45%가 더 늘어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별로 보더라도 뭐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뭐 이런 쪽에 대한 지역별 성장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동남아나 중동, 유럽에 대한 그런 비율이 좀 낮았지만 이런 쪽으로 계속 뭐 확대를 하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라고 하면 글로벌적으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9월 단체 관광객이 이제 무비자로 이제 한시적 허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벌써 이제 코로나 이전 한 120%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0%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9월 말에 만약에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멀티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좀 핫한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미국 진출을 도약을 하면서 결국엔 글로벌 진출로 상당히 유리한 시장에 대한 조건이 수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울타뷰티라고 하는 그런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멀티 브랜드가 상당히 좀 많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고급화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디 브랜드를 많이 가져가서 유통 런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런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소형 제품을 런칭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중소형 화장품들에 대한 흐름들이 미국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전개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일단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쪽을 이제는 좀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다. 가격도 적절하게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수출 데이터는 그래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중국 관광객도 이제 다음 주면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올리브영에 대한 좋은 이슈까지 뭐 지금 상황 자체로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좀 덜 가졌을 뿐이지 좋은 환경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손창현 팀장님 어떤 화장품도 뭐 요즘에는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죠. 예,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형주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뜨거운 화장품주들도 되게 막 APR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가고. 자, 그러면 어떤 종목 팀장님은 고르셨어요? 뭐 고르게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이 OEM, ODM을 당연히 많이 중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네네. 있어요. KBT가 결국에는 많이 판매가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보면 결국엔 OEM, ODM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한국 콜마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남매 간의 갈등, 지분 싸움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좀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OEM, ODM 관련된 종목 중에는 핵심 종목은 한 종목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국콜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미국의 인그루드랩이라고 하는 회사, 이제 자회사죠. 이 회사에 대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그루드랩 자체가 미국 회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관련된 사업을 잘 영위하기 위한 그런 교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OTC라고 하는
이 선크림에 대한 판매 허가권을 인그루드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FDA의 승인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허가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OTC 제품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의 멀티 브랜드 샵에 대한 인디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이미 인그루드랩과 같이 미국 시장에서 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OEM, ODM도 이슈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APR을 한번 네네. 다시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던 흐름이었는데 이 APR 같은 경우에는 계속 꿋꿋하게 상방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메디큐브의 브랜드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가지를 골라주셨어요. ODM, OEM 쪽에서 한국콜마 하나 주셨고, 그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APR 이렇게 세 개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손차현 팀장님이 고르는 탑픽, 화장품 원탑 탑픽은 뭘까요? 저는 APR이 좀 탑픽이 될 가능성이 APR 이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장품 대형주들이 웬만하면 고점에서 다 뭐 20-30% 하락을 한 그쵸, 네.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꿋꿋하게 뭐 22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사의 제품 구성군이 화장품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일단 뷰티 디바이스 이쪽도 뭐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3,797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18% 증가할 수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900억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 봤을 때 230%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큐브 브랜드 자체가 미국, 일본에서 세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뷰티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 국내 유일한 브랜드 중에서는 탑 티어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화장품 관련된 그런 브랜드 말고 또 의류 브랜드, 널디라고 하는 브랜드도 계속적인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나 그리고 의류 쪽까지 다양한 상품 구성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22만 원 4,500원이기 때문에 뭐 22만 원까지 뭐 매수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앞선 고점 부근을 이제 돌파를 하는 시점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 26만 원까지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R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자, 이제 뭐 추석 지나고 나면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적 잘 나올 만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잘 골라놔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관광객 현황, 수출 현황 이런 환경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화장품 그 안에서도 APR 지금 견조하게 시장이 조정받지만 APR은 크게 조정받지 않고 있는 것도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좋은 실적 기반으로 한 번 더 APR이 주가 점프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화장품에서 APR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손차현 팀장님이 또 생각하는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인지 바로 또 공개가 됐네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도 어제부터 또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번 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팀장님,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 어제 뉴스 때문이겠죠?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 관련해서 지금 뭐 주식 교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전반적인 온기를 다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시장이 뭐 이제 조정권으로
접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당장 뭐 이슈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좀 테마 쪽으로 뭐 이동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흐름 자체는 좀 전반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연말까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한다라고 보면 결국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점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진행이 되면 결국엔 비트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의 투자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은 이미 규제가 어느 정도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요. 관련된 뭐 테더 홀딩스라든지 서클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아직까지 국내 쪽에서는 가상화 관련된 법 제화가 완전하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토큰 증권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아웃라인 정도만 법으로 좀 제정이 된다라고 해도 이 관련주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법 제화가 얼마만큼 빠르게 뒷받침이 되는지가 관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결국엔 이 스테이블 코인 쪽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한동안 저희가 또 관심이 약간 식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좀 내려온 경향이 있었는데 뭐 지난주 후반 이번 주에 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늘 뭐 시장에서 생각하시겠지만 관심에서 약간 멀어졌을 때 그걸 다시 끄집어 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을 골라주셨고 그럼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도 의견들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 얼마 전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는 카카오 그룹 주들을 잘 봐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뭐 가장 크게 봐야 되는 종목은 네이버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두나무에 대한 편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이슈는 네이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NHN KCP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 한국사이버결제라는 회사가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NHN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NHN 그룹 자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사가 이제 네이버 페이라든지 애플페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삼성페이 같은 이런 결제 관련된 대행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1위 27%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만약에 두나무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 동사도 연계가 되면서 수익을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미투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미투온은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카지노 온라인 게임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은 동사가 이제 그 카지노 게임을 통해서 스테이블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개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6월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고 보면 이 관련된 이슈 종목들이 역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인 스테이블 관련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점에서 미투온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미투온도 뭐 이 카지노 관련 게임주였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엮이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시청자분들 모르셨던 분들도 한번 잘 상기를 해보시고 뭐 어쨌든 어제 네이버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가 두나무와 관련해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네이버와 오늘 또 NHN KCP가 주가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두 종목은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NHN KCP는 오늘도 뭐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뭐 약간 지금 뭐 선두로 좀 치고 달리는 것 듯한 느낌도 나오는데요. 자, 그럼 세 가지 중에 탑픽도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 좀 모아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 팀장님은 뭘 보세요?
뭐 두말하면 네이버죠. 일단 네이버는 이제 안정적인 실적이 가장 그쵸,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실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 관련된 광고 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이 본격적인 실적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자회사 관련된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BEP 정도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역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 이 자회사에 대한 실적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실적은 더 붐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나무 자회사 편입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역시 네이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뭐 제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신성장 동력이 네이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점이 가능하고 글로벌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커머스나 네이버 페이 다양하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결제도 뭐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만 7천 원인데 뭐 25만 원까지 충분히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만 하더라도 29만 8천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상승.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4천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탑픽으로는 네이버를 골라주셨어요. 어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두나무와 이 네이버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공시를 통해서 사인을 읽을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25만 원 근처에서 계속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손창현 팀장이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이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테마 앤 섹터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선불로 강조하며 일본식 합의를 언급했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해서 미국이 현금 지분 투자 방식으로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를 수용했다. 미국은 동일한 조건을 한국에도 요구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보증 위주로 패키지를 구성하려 해 양국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규모 현금 유출에 따른 외환 리스크를 우려하며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어 한일 간 대미 투자 접근법의 차이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열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를 당부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투자 설명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개장종을 울리는 링더벨 행사에 참여한 뒤 상법 개정, 주가 조작 근절 등 자본시장 개혁을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스톤 등 글로벌 금융사 CEO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안 닮았어. 한 집에 냉장고를 갖다가 닥스에서 시키는 줄 없죠. 그럼 앞으로 경제발전 뭘 할 거냐, 속수없어. 그래서 앞으로 GNP가 근서부터 올해 4로 올라간다. 이렇게 딱 되면 하드가 늘어나는 거는 한 20%도 안 되고 80% 부분이 늘어난 80%의 부분이 속수예요.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낙폭이 조금 깊게 나오긴 하네요. 코스피가 2% 넘게 3%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낙폭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3,370포인트대까지 내려왔고 코스닥도 지금 순식간에 830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조금 계속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올라온 것도 많이 올라온 것인데 지금 1,413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왔거든요.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 미국과의 관세나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이 리스크를 해결을 해야 뭔가 좀 불확실성이 사라질 텐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장 종목 레이더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도 알아보고 5장 끝까지 좀 볼만한 종목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TV의 소동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닥 좋지 않으니까 첫 번째 종목을 보면서 좀 진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첫 번째로 골라주신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역시 삼성전자를 좀 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 본다는 건 뭐 우리 시장 전체를 그렇죠.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환율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삼성전자로 얘기를 한번 좀 풀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 시장을 끌고 온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흔들리니까 시장이 또 무너진다. 네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라든가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그동안의 빈집들을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온 것까지는 네네. 좋습니다. 바로 그 전제는 1380원대 또는 90원 초반대에서 1370원, 50원대로 내려올 걸로 알고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대응 플레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마감 방송 코너에서도 내일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가느냐 여부를 확인하자 이런 네네. 마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제 오늘 특히 오늘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1,410원대를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두고 다시 또 1,400원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네. 바로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어떤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더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보통 보면은 분기 실적이 다음 달 예를 들어서 이제 9월에 끝나니까요. 네네. 3분기 실적이 10월 첫째 주 아니면 늦어도 뭐 그 다음 주 월화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둘째 주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과연 영업이익 10조 원 이상을 갈 것이냐.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실적단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누구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과연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3분기 실적 추정치를 발표할 때 과연 엔비디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인지 어차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이번 3분기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빨라야 뭐 내년 내년으로는 1분기 뭐, 실적 정도라고 봤을 때 일단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장중에 9만 1,000원도 찍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밸류가 좀 높아졌다. 그리고 환율도 불안하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그 키는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1,400원대로 빨리 그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됐을 때 외국인들의 어떠한 삼성전자에 대한 또는 환차익을 노리기 위한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위치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네, 잠깐 좀 체크 좀 보시겠는데 해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바로 82,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리들이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이 됐다가 지지를 보이는 듯했던 모습이었는데 이 자리가 이제 돌파를 했다가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가 밀린다면 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5만 원대부터 여러분들께 다른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때 1차적으로 78,000원에 대한 이 지지력을 또는 돌파 여부가 1차적인 관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82,000원부터 요 78,000원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면서 오히려 시장이 만약에 안정을 찾아주는 모습이 연출이 돼준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못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고 보유하셨던 분들 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이 1차, 2차 라인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굳이 쫓아가면서까지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삼성전자 추세를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2, 3천 원 뛰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뭐 단기 접근도 가능한 그런 어떤 위치라고 이 지지 라인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82,800원 자리를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로 82,000원, 그 아래로 78,000원, 그렇죠.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잘 보시면서 오히려 기회를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 사이에 이제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한미의 관세 협상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지금 그렇죠.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뉴스 플로우를 시청자분들이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 시장의 난치판 삼성전자를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또 뭘까요? 공개할까요? 자, 로봇주. 오늘도 로봇주들이 뭐 시장이 전부 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오르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로봇주들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맞습니다. 가더니 뭐 돌아가면서 나오죠. 네, 오늘은 또 에브리봇이에요. 네네. 사실은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구글 쪽에 로보틱스 AI 공개. 과거에 우리가 에브리봇은 청소용 로봇 네. 또 대중화가 되고 본격적인 보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중국산에 다 밀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참 진퇴양난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뭔가 변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이 카메라 기반의 객체 인식이라든가 AI 기술을 자체 내재화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구글의 새 로보틱스 AI와 맞물리면서 뭔가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뭔가 에브리봇이 단순하게 청소용 로봇만 판매하고 그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로봇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모듈 공급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또 최근 들어서 중국산 이 청소용 로봇과 관련돼서 개인 사생활 뭐 네, 침해라든가 침해, 여러 영상을 가지 찍힌다 막 뭐 그런 이런 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반사 이익도 되면서 에브리봇의 로봇 청소기도 좀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런 그래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대중국 반사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단기간에 어떤 그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잠깐 지금 그 주봉의 모습으로 좀 보시겠는데요. 볼까요? 네. 바로 지난 그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초반이었었죠. 이때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뭐 원위치 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지지와 저항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되고 안착이 돼준다면 주봉상으로는 충분히 2만 원대 후반 내지는 3만 원도 한번 전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워낙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항상 숨고르기 과정은 필요한 거고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 이제 18,000원에 대한 지지력만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 지금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을 좀 병행하시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브리봇 로봇주가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긴 하네요. 좋은 로봇주들도 하나씩은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어떤 종목일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인데요. 자, 이제 뭐 추석 지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니까 저도 계속 방송에서 강조드리는 건데 좋은 실적 나올 것들 미리미리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대중국 수혜주들, 네네.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LG생활건강 이런 쪽들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대중국 관련한 부분들은 문제가 많고 유럽 쪽이라든가 미주라든가 미국이나. 아니면 또 일본, 뭐 동남아 쪽 그 원조가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와 바로 자회사인 인그루드랩이다. 인그루드랩.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분기에 워낙 기대치들이 그동안 높았고 네. 다른 뭐 APR이라든가 이런 좋은 종목들이 많은 실적들이 좋게 나오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좀 주춤거렸는데 오늘 뭐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다시 또 항진이 시작이 됐다. 내년 실적세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K인디 뷰티 브랜드 성장이라든가 국내 또 특히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라든가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추정치를 보면은 3분기 매출이 1,504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 그리고 영업이익도 195억으로 28%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 2024년도죠. 작년에 어떠한 분기마다의 실적들을 보면은 뭐 100%, 200% 이상씩 엄청났죠.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었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요, 이제 그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주가의 어떠한 시발점은 사실은 냉정히 봤을 때 이 시점부터였었죠. 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바로 이 주가가 2만 원도 안 갔던 네, 이런 네. 어떤 그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어떤 기대감이 커졌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엄청났죠. 예. 급등했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이 주가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네. 다시 이제 재차 저점을 높여가고 상승의 트렌드로 접어드는 이런 어떤 패턴을 지금 주봉상을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네네.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격 레인지를 한번 제가 이거 픽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서 네. 현재 뭐 지금 뭐 7만 원 이하짜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6만 5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7만 원 이하짜리 또는 뭐 6만 5천 원 근접해 주면 줄수록 비중을 더 늘려나가는 전략들. 외국인들도 매도가 진정이 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직전에 요 7만 7천 이거는 이제 프리마켓에서 순간적으로 아침에 올라갔다가 적은 수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이건 뭐 무시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8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를 골라주셨어요. 시장에서 뭐 작년에 지금 올해 이 APR이나 달바 글로벌이 엄청 뜨거웠던 그렇습니다. 거죠. 작년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쉬고 있는데 7만 원 선 돌파를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들 이야기가 최근에 또 많이 나오네요. 실적 시즌 앞두고 시청자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 세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장 마감할 때까지 한번 잘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 이데일리 TV의 소동구 위원과 또 좋은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저희 이데일리 TV 마감 방송 파이널샷 보시면서 한 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1시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